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시가격에 따라서 이 현실화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달리한다는 게 좀 의문이에요. 이 그 가격은 적정 가격이 됐든 뭐 정상 가격이 됐든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현실화율로 따져서 70%, 80%, 90%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모든 평가는 정상 평가하고 시장 가치로 평가하고 세율로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막 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이 그 저렴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배분해서 누진 거래하거나 지금도 누진 거래 돼 있거든요. 누진 거래하거나 세율을 낮춰서 또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래도 이번에 그 공시가격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마 이전 정부가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뭐 직물적 과세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실화시켜서 뭐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겨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전면 백지화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체의 맥락을 보면 어쨌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든 어쨌든 세율을 낮춰줘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근데 그 논거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두 가지 논거를 들거든요. 하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야 경기가 좋아진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갖고 아파트를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야 세입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가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경기 관련해서는. 두 번째가 사실 쟁점인 것 같은데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집을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부담을 줄여줘야 임차인들이 결국엔 그 월세라든지 전세가격이 내려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시장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세가요. 현실화율이 고정되면 낮춰주면서 보유세가 거의 뭐 한 반 줄었습니다.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요. 근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세금을 내려줬는데 왜 전세 가격이 오릅니까? 지금의 논리, 그동안 내세운 논리대로 하면 세금이 내려갔으니까 월세나 전세가 깎아줘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그게 뭐냐면 세금을 아무리 낮춰주거나 올려줘도 사실 임차 비용하고 관련이 없다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 자꾸 이 생각을 고집하시니까 잘못된 정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과관계가 없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월세 전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것은 사실은 캐시플로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임대료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자본 차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섞일 수 있는 매매 시장의 퍼포먼스가 같이 섞여 있는 굉장히 애매한 성격의 가격이라서 임대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꺾였다가 또 다시 또 뭐 상승하는 그런 구도로 전환되는 구도인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라는 게 무슨 전월세 상한제나 이런 임대료 규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섞여 있어서 그걸 구별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전세, 월세 모두가 그 재산세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강화가 있는 시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시점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부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의 부재. 예. 그러니까 뭐 이전 정부의 문제인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뭐 어떤 문화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가격과 임대료에 대한 정보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얻게 되면 이걸 현상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뭐 보유세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공시 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 영향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한다는 것은 시가 대비 얼마만큼 예. 현실적으로 비슷하게 할 거냐 이제 그 이슈였잖아요. 예. 근데 그거의 의미는 결국은 재산세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재산세를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 시장 가치 대비 한 0.2% 정도만 내고 있었는데 그 내고 있는 것을 세율 조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점차적으로 실제적인 재산세율이 올라가는 효율을 그 효과를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산세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재산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200만 명의 그 유주택자가 있고 가구가 있고
800만 가구의 무주택 가구가 있고 1,200 중에는 400만 명이 다주택자 가구인데 결국은 재산세를 내는 것은 이 1,200만 가구 플러스 다주택자인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 정부 관료가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그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이렇게 말하자면 테크니컬한 얘기에 시간을 쓸 일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재산세 또는 유산계급에 대한 정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